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검사와 오시곡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샘플링 검사가 시작됩니다. 샘플링 검사는 대략적으로 점수가 한 20점 정도가 배당이 돼서 나오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은 0001의 계량규진형.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니까 최저 7점에서 14점이 거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게 오시곡선 하고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곡선과 샘플링 오차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대략적으로 점수가 그것도 한 7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본격 도정에 관련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20점 정도가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험계법하고 점수 비중이 샘플링 검사가 비슷해요.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점수 비중이 굉장히 작았는데 2차 시험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통계, 샘플링 검사, 관리도, 실험계법, 품질경영 5과목 아니에요. 근데 품질경영은 15점밖에 안 돼요. 통계가 대략적으로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되잖아요. 관리도는 15점이거든요. 관리도가 15점이니까 두 개 30점 빼고 나면 70점이 세 과목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험계법이 한 25점 나오고 통계가 한 30점 나오니까 55점 빼고 이게 25점이죠. 그러니까 점수 배당이 높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샘플링 검사 문제는 샘플링 검사 전부 다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만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샘플링 검사로 떨어질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검사에서 인계 부적합 부분인데요. 기사에서는 시험에 혹간 나오는데 산업기사는 한 15년에 한 번 나올 똥말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준비는 필요 없고 그냥 이 문제 정도만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어서 기사 문제를 지금 연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제품의 개당 검사 비용은 50원이며 A가 50원이죠. 부적합 품질 유출로 인해서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할 때 발생되는 교환 및 수리 비용 B라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A, B라고 해야 돼요. 알파, 베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라고 했어요. 인계불량률을 구하시오. 예, 이건 그냥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인계불량률은 B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뭐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2000분의 50이다. 그러면 0.025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사실은 그 2번이 이제 핵심이죠. 이게 보통 문제부터 나오면 6점짜리로 나오는데 인계불량률이 3점, 그 다음 문제 이게 판적이 3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6점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어쨌든 10년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불량률이 2%라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냐 하면은 무검사와 전수검사 중에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계불량률이 2.5%니까 대략적으로 2.5%라는 얘기 아니에요? 2.5%라는 얘기인데 불량률이 2%라고 했거든요. 2%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무검사죠? 이건 전수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우수하면 검사를 안 하는 게 이익이고 품질이 나쁘면은 검사를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주란의 철학이 녹아 있는 문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품질이 얘보다 우수하니까 무검사가 효과적이죠. 이러면 이게 3점씩 6점을 받게 됩니다. 답 끝내주죠. 3번은 출제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모파심에 넣는 겁니다. 만약 검사에서 발견된 불량품에 대한 수리 비용이 500원이라면 인계불량률은, 이건 아시죠? 공식으로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죠. 공식이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A, B, C. 그러면 MBC가 아니고 ABC예요. 2000-500. 그러면 50 나누기 1500. 그러면 0.03333이 됩니다. 그래서 인계불량률은 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엔 유사문제 3번입니다. 검사의 분류에 관한 멍식을 쓰시오.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체 보기를 줍니다. 보기를 주는데 이건 그냥 시험 문제가 제가 내는 건 좀 무식하게 내는 거죠. 공부를 확실하게 하라고. 19년 1월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보기에서 고르는 게 낫죠. 공정에 의한 분류에서 이꼬시 하는 검사가 뭐냐? 공정에 의한 분류에서 이꼬시 하는 검사는
당연히 수익 검사죠. 뭐. 공정에 의한 분류가 뭐예요? 수입, 공정, 출하. 제품, 완성, 출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입고시 하는 검사는 수익 검사다. 이렇게 되죠. 공정검사, 물론 이제 구입검사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검사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파괴검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방법에 따른 분류는 뭐냐 하면은 무검사, 샘플링 검사, 전수검사, 이거를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검사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다른 자료를 이용하느냐, 로트를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개치를 하느냐, 이걸 이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그러는데, 파괴검사에 적용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전수검사죠. 전수검사를 해버리면 다 깨버리니까 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번, 성질에 의한 분류는 성질하게 때려 붙인다. 그래서 파괴, 비파괴,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성질에 의한 분류에서 검사 후에도 품질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검사다. 파괴는 특성이 변하죠. 안 변하는 건 당연히 비파괴 아니겠어요? 검사. 라가 여기 있네요. 아까 넘어갔네. 네, 비파괴 검사고. 라번이 또 있네요. 장소에 따른 분류. 장소에 따른 분류는 뭘까요? 장소는 정위치에서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하느냐, 거든요. 정위치, 순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검사가 뭐냐? 당연히 순회 검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제 충분히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보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한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개념을 조금씩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쓰는데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샘플링 검사의 실시 조건 5가지. 이거는 이제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되니까 5가지를 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려면 판정 조건이 있어야죠. 예, 판정 기준이 명확할 것. 판정 기준이 분명히 명확하고, 그 다음에 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뭐예요? 예, 로트로 구분이 가능할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로트로 분할이 안 되면 검사 대상이 나오질 않으니까 로트 구분이 되고 판정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고요. 로트에서 표본을 뭘로 뽑아요? 네, 표본을 반드시 랜덤으로 뽑을 것. 이 세 가지만 사실은 만지면 되는데 이거에 그냥 뭐 구색 맞추기로 두 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합격된 노트에는 분량이 포함되는 허용할 것.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샘플링 검사라면 분량이 없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샘플링 검사라건 전수 검사라건 분량은 제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분량은 허용 안 해요 원래. 검사를 하는데 분량은 허용 안 하는데 아니 분량품을 누가 허용하고 물건 사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분량품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샘플링 검사를 한다 해서 분량이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링 검사를 한 결과가 분량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분량이 들어가면 허용할 것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검사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도 KS 규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포함된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고, 다섯 번째가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더한데 계량치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분포로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략적 분포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면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를 것 그러면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대략적 분포가 정규 분포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샘플링 검사는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정규 분포를 안 따르면 불합격 되겠지.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으면 애시당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안 따르는 품목이 들어왔으면 검사에도 불합격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X바로 판정을 하다 보니까 통계량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계량은 계약상의 표준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죠. 중심국한 정리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옛날에 만들어진 그 룰이 이 두 개가 지금도 KS에 그대로 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5개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유사문제 1번. 전수검사에 비해서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를 5가지만 기술하시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 5가지. 이거는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 전수 검사가 유리한 경우. 특히 이제 샘플링 검사의 5원칙과 함께 이제 이것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샘플링 검사 유리한 경우는 샘플링 검사 많이 하는 경우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괴 검사,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 샘플링 검사가 절대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아니고 어떨 때 더 샘플링 검사가 전수보다 좋으냐. 일단은 검사 양이 너무 많을 때, 검사 대상이죠. 이 매우 많을 때.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곤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항목이 매우 많을 때. 이건 뭐 사실은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칠 수도 있고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이 많느냐, 검사 대상이란 검사 개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검사 항목이 많다는 얘기는 무게, 두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따로 될 수도 있고 같이 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따로 봐줍니다. 근데 뭐 검사량, 검사 개수, 검사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냥 이때 쓰더라도 한 2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말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샘플링 검사 유리한 경우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불완전한 전수 검사에 비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고 싶다. 불완전한 전수검사에 비해서 신뢰성 있는 검사를 얻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수검사를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샘플링 검사는 차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할 수 있다. 글쎄, 그게 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산자에게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생산자에게 자극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합격이 되면은 전수검사는 불량품만 돌려줘요. 샘플링 검사는 통째로 다 돌려줘요. 그럼 뭐가 더 피해가 크죠? 당연히 샘플링 검사 피해가 더 크죠. 그러니까 품질이 나쁠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5번째는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검사 비용을 줄이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샘플링 검사가 전수 검사보다 개당 검사 비용이 떨어지니까 검사 비용을 줄이는 데서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형식이 개발된 거예요. 2회, 다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봐야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할 때 로트의 품질을 보증하고 싶을 때 이때는 전수검사보다 샘플링 검사가 훨씬 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그래서 로트의 품질을 보증할 때도 방식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뭐 일반적으로는 요 앞에 5가지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유사문제 2번입니다. 계량 샘플링 검사와 개수 샘플링 검사의 차이를 고려해서 보기에서 옳은 단어를 선택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이거는 한 심치 않게 2, 3년에 한 번꼴로 계속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칸을 채우는 건데, 여기 보기에서 번호를 갖다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말로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검사 소요 시간은. 그렇죠. 계량이 길다죠. 길다. 짧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량기의 사용상의 난이도 여기가 어렵겠죠? 무조건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검사의 기록은 간편하다. 간편하다 이쪽이 돼야겠죠? 여기는 복잡하다. 근데 간단 복잡이니까 여기가 복잡하다. 여기가 간단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검사 표본의 크기는 약 작겠죠. 뭐 가성비니까 적다, 많다. 이렇게 돼야겠죠. 검사의 숙련도는 어렵죠? 요구한다. 요구한다. 여기는 요구하지 않는다.
검사 기록의 이용도는 많다 적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높다 작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답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앞에 용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은 보고 선택 중에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달 수 있을 거예요. 3번 로트의 품질 표시 방법 4가지를 쓰시오. 로트의 품질 표시 방법 4가지. 이거는 뭐 KS 규격에 나온 거죠. 로트의 품질 표시 방법은 그냥 뮤 시그마 PU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뭐죠? 모평균. 얘는 모표준 편차. 얘는 모부적합 품률. 얘는 단위당 모부적합 수죠.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를 쓰면 되고요. 뭐 이렇게 4개 글자를 쓰면 안 되느냐? 그거 맡겨줘야지. 그거 어떻게 틀렸다 하겠어요. 뭐 그 밑에 있는 말이나 위에 말이나 똑같은 건데 뭐 기호를 틀렸다 하면 되나요? 표본의 품질 표시 방법 5가지를 쓰시오. 표본의 품질 표시 방법은 X바 S, R. 이거 대신에 뭐예요? 그죠? 이건 P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MP예요. 여기는 C가 되겠죠, 뭐. 그러면 이제 X바가 뭐가 되겠어요? 표본 평균.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 얘는 범위. 얘는요? 얘는 부적합품 수죠, 뭐. C는 부적합 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를 쓰면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4번 종래 A 회사로부터 납품되고 있는 약품의 유황 함유량의 표준 편차는 0.35%였다. 이때 납품된 로트의 평균치를 신뢰도 95%, 정도 0.2%, 베타 X바가 0.2%거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35%였다. 시그마가 0.35%죠. 이번에 납품된 로트의 평균치를 할 때 필요한 표본의 개수를 구하시오. 예, 정도 문제죠.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X바의 신뢰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알다시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95% 신뢰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베타 X바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 뭐 구하는 거냐면 표본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n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밑에다 편하게 공식을 쓰면 돼요. 베타 X바분의 시그마 곱하기 1.96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베타 X바가 0.2고요. 시그마가 0.35죠. 그 다음에 이게 1.96의 제곱이니까 대충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11.7649가 되는데 12 무조건 여기서는 올려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11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0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에서는 정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0.2를 만족한다는 얘기 0.2보다 이게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1로고 바뀌니까 얘는 더 크다는 얘기가 되죠. 이쪽에 작은 게 1로 가고 큰 게 이쪽으로 왔으니까 L이 커져야죠. 큰 쪽으로 갔으니까. 이거보다 크니까 얘보다 큰 거는 11이 아니라 10이잖아요. 그래서 12가 되는 거죠. 공식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공식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화살표하고 1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번에 뭐 11.02 이렇게 계산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11 이렇게 쓴 분이 있었어요. 얄짤없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소수점이 뭐가 나오든 간에 이건 10이라고 써야지 답이 되는 거지. 어떤 형태든 11로 쓰면은 답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있는 50개의 상자가 있다. 네, 이거는 샘플링 오차에 관한 문제죠. 이 로트에서 상자 간의 산포가 0.5고 상자 내의 산포가 0.8일 때 우선 5상자를 랜덤하게 뽑고 그 상자마다
10개씩 랜덤 샘플링 할 때, 뭐 평균의 추정 정밀도를 구하시오. 예, 단 초기화 계수는 무시하고 구하시오는데, 원래 초기화 계수는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학생들 복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산업기사는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 되게 이렇게만 나오고, 이것처럼 군내 변동, 군감 변동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기사 문제입니다. 산업기사는 이까지는 조금 오바된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수험생들이 뭐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가는 게 50상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100개가 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50개니까 M이 됩니다.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국내 산파, 공간 산파, 이게 제곱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어떨 때 이거 제곱을 주고, 어떨 때는 그냥 줍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요. 5상자를 랜덤하게 뽑고, 박스를 뽑은 거죠. 상자와 상자니까 이게 M이 되고요. 그 상자마다 10개씩 랜덤 샘플링 할 때, N이 10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정밀도를 구하시오. 그래서 VX바는 상자가 B가 되죠. 상자가 B가 되는데, 상자를 몇 개 뽑았냐? M개 뽑았으니까 5상자 뽑았죠? 그 다음에 군내 변동은 이거는 개수죠. 상자당 10개씩 뽑았거든요. 상자마다 10개씩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꾸는 사람들이 채점을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B제곱이니까 0.5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0.5라고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5 곱하기 10은 0.8의 제곱이죠. 그러면 0.0628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5점에서 6점 정도가 되죠. 이게 뭐 한 문제가 점수 배당이 꽤 큰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긴 있어도 기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있는 부품이 50상자에 있다. N이 100개가 들어있고 부품이 50상자 똑같죠? 예, 문제 똑같은 거다 가지고 움직여 놓은 거예요. 이 상자 간의 산포가 이것도 똑같네요. 같은 사람이 냈다는 얘기죠. 1차 단위로 M 상자를 뽑고, 이거를 M으로 해놨네요. 상자마다 2차 단위로 10개씩 샘플링 했다. 그래서 VX바가 0.063이다. 아까 답이 0.0628인데 0.063이라고 했네요. 예, 그럼 뭐 똑같은 건데 반올림 된 거죠. 예, 그러면 M을 구하시오. 이거 딱 안 떨어지겠는데요? 아까 0.0628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쉽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VX바는 이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M분의 시그마 B제곱 플러스 MN분의 시그마 W제곱,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되니까 변수가 이거 빼고 묶어야겠죠. 예, 이렇게 묶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사시험에도 안 나온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이거를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묶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나왔으면은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VX가 0.063이죠. 시그마 B제곱이 0.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W가 0.8의 제곱이고, N이 10개씩. 네, 그러면 4.98413이 나오거든요. 이게 0.063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5개란 얘기인데, 이 좀 문제가 보니까 몇 개 책에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 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나왔을까? 의문스러워 하면서 어쨌든 나왔다니까 문제가 또 나오면 저만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 자체가 기초 따지기에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사 문제 3번입니다.
15kg들이 화학약품 60상자가 입하되었다. 약품의 순도를 조사하려고 우선 5상자를 랜덤 샘플링하고 각각의 상처에서 6인크리멘트씩 각각 랜덤 샘플링하였다. 예, 이게 뭐냐면 상자에서 6인크리멘트 뽑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시그마 W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선 5상자를 랜덤 샘플링했다는 얘기는 이건 로트간 변동이죠. 그래서 시그마 B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 B에 대한 것이 5상자, W에 대한 것이 5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샘플링이라는 얘기죠. 각각 랜덤 샘플링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상자에서 취한 인크리멘트를 혼합 축분했다는 얘기는 다 섞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한 개. 이 축분된 표현을 2의 반복 측정하였다. 이 순도에 대한 모평균의 추정 정밀도를 구하시오. 그럼 모평균의 추정 정밀도는 Vx바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그 샘플링 오차가 시그마 B제곱, 로트간 변동이 상자를 5상자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5분의 시그마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를 6개 떴다 그랬으니까 시그마 W 제곱은 5상자를 6개 떴다. 30개를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 축분했다. 그러면 시그마 R 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2번 측정했다. 그러면 나누기 2가 되죠. 네, 그러면 0.2의 제곱을 5로 나누고 0.35의 제곱을 30으로 나누고 0.1의 제곱에 0.15의 제곱을 2로 나눈다. 그러면 0.0333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데 여기다 단위를 붙이지 마세요. 이게 원래 퍼센트가 아니라 Vx니까 제곱이 되거든요. 단위는 원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계산들은 잘 하시는데 자꾸 수치 변환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그 수험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분산은 계산상 제곱이 나오는 거지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제곱으로 해가지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맞게 표기하는 방법이 이것을 이렇게 표기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0.18257의 제곱이다. 그럼 단위가 퍼센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해서 맞게 나왔으면 여기까지 나왔으면 어차피 Vx바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모평의 추정 정밀도니까 Vx바거든요. Vx바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단위를 붙이지 마세요. 이번에는 유사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떠한 샘플링 방법에 해당하는지 명칭을 쓰시오. 신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각 대리점의 소매상을 각각 10여 개씩 선정했다. 이 각 대리점마다 소매상을 청결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대리점이 각 대리점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M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소매상을 각각 10개씩만 층별 샘플. 층별 샘플링이다. 이런 거죠. 100개들이 50상자 중에서 3상자를 선정했다. M보다는 M이 많이 작네요. 각각의 전구의 점등 상태를 전부 조사했다. 이번엔 뭐냐? N이 N이다. 이거는 짐락 샘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브로트를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다 때려 부시고, 전체적으로 1000개 중에서 20개를 뽑았다. 이건 뭐예요? 단순 랜덤 샘플링이다. 단순 랜덤 샘플링이죠. 그냥 무작위에서 막 뽑았다는 얘기예요. 창고에 입고된 서브로트 20개 중에서 5개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M은 M보다 작네요. 각 10개씩, 이 중에서 또 일부만 뽑은 거죠. N보다 N도 작고요. 이게 뭐예요? 2단계 샘플링.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틀리면 그건 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스펠링 틀려도 걷습니다. 이거는. 2단계를 다단계 샘플링,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용어를 명확히 아느냐 모르냐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맞춰야 된다. 이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 문제는 10년간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도시별 인구는 도시 A가 765명, B가 640명, C가 4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론조사를 위해서 저들 도시에서 층별 비례 샘플링으로 150명을 샘플링하고자 한다. 도시별 샘플링 인원을 구하시오. 예, 이거는 이제 총 인원 150명을 뽑는 거예요. 이게 N인데 이걸 어떻게 할당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층별 비례 샘플링으로 뽑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층별 비례 샘플링이라는 건 쪽수비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A, B, C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재 이게 765명이고 640이잖아요. 그러니까 455명이면 이 총 인원을 합산해서 써요. 1860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별 샘플 인원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150명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50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765 나누기 1860에 곱하기 150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640에 1860 곱하기 150 또 455 곱하기 나누기 1860 곱하기 150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면 그러면 61.693이 되고요. 이건 뭐 5채까지 다 안 써도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51.61290 만만치 않네요. 값들이. 이거 다 그런데요? 36.69354. 전 뭐, 끝자리까지 갔네요,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합이 얼마냐 하면, 60일, 50일, 36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148 아니에요. 148이니까 결국은 이 끝에까지 같은 얘들이 62, 37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야 되죠? 얘는 6명 버릴 수밖에 없네요, 50일.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인원이 150명이 맞아야 되거든. 150명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151명을 하면 얘기가 안 되죠. 150명 뽑기로 했는데 한 명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건 할당 문제이기 때문에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당을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걸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옳아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 3개가 들어가면 되죠. 도시별 샘플 A는 62, B는 51, C는 37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6점 정도가 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